두유들이 쭉 줄 서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걸 집어야 제대로 먹는 걸까요? 뒤집어서 성분표를 보니까 설탕, 나트륨, 단백질이 정말 제각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무가당이라고 써 있는데 왜 이렇게 달지? 고단백이라고 하더니 생각보다 단백질이 별로 없네? 마트 진열대 앞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늘 먹던 익숙한 제품만 또 집어오시죠? 그래서 오늘은 마트에서 직접 한번 두유 성분을 비교해 볼게요. 설탕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염분은 짠지 안 짠지, 단백질은 정말 많은지 제대로 분석해서 여러분이 바로 내 건강 목표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대용으로 우유를 정말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제가 왜 집에서는 두유 제조기를 쓰는지 그 이유까지 알려드릴게요. 두유를 비교하기 전에 두유 성분표에 나와 있는 당, 나트륨, 단백질 옆에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해요. 두유 한 팩 190ml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당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먹는 설탕을 25g 정도로 제한하라고 권해요. 설탕 25g이면 작은 숟가락으로 약 6숟가락 정도예요. 두유 한 팩 기준으로 보면 저당형은 0에서 3g, 하루 권장량의 0에서 12%만 차지를 해요. 보통은 4에서 7g, 하루 권장량의 16에서 28%를 차지합니다. 달달한 맛은 8g 이상이에요. 하루 권장량의 32% 이상 차지해서 하루 설탕 섭취량의 3분의 1을 한 번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당류가 8g 들어간 두유는 하루 권장량 25g의 약 32%를 한 번에 먹는 거예요. 당류가 1.8g 들어간 두유는 약 7%만 차지하니까 다른 음식에서 당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정리하면 아침마다 마실 거라면 0에서 3g짜리가 좋고 달달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8g 이상짜리도 괜찮지만 하루 전체 당류 섭취량을 고려해서 드세요. 두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염분을 2000mg, 소금 5g 정도 미만으로 먹으라고 해요. 미국 심장학회는 더 엄격하게 1500mg을 권장해요. 두유 한 팩 기준으로 보면 150mg 이하는 낮음이에요. 하루 권장량의 7.5%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보통은 151에서 199mg이에요. 하루 권장량의 7.6에서 10%입니다. 무난한 수준이죠. 높음은 200mg 이상인데요. 아침 한 팩으로 하루 기준의 10%를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150mg은 하루 2000mg의 7.5%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낮은 편이고요. 180mg은 9%예요. 다른 식사에서 곡물, 찌개, 가공식품을 좀 줄이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0mg은 10%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 기준의 10%를 넘기 때문에 하루 전체 염분 섭취량의 관리가 필요해요.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성인은 보통 자기 체중 1kg당 0.8g씩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60kg이면 하루에 48g 정도죠. 중장년층은 조금 더 많이 1kg당 1.0에서 1.3g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20에서 30g 정도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두유 한 팩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고단백형은 8에서 9g 이상이에요. 아침 목표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한 번에 채울 수 있어요. 보통은 5에서 7g이에요. 보조용으로 좋아요. 다른 단백질 음식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간식형은 4g 이하입니다. 단백질 보강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유에 단백질이 9g이 있다면 삶은 달걀 하나에 6g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5g이 되겠죠? 여기에 그릭 요거트 100g 정도를 더하면 약 단백질 섭취가 25g으로 아침 단백질 목표를 채울 수 있어요. 두유 6g만 마시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포만감이나 근육 유지 면에서 좀 아쉬워요. 달걀이나 요거트, 두부구이 같은 걸로 같이 보충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아침 대용으로 드신다면 단백질 8g 이상짜리가 좋고 그보다 적으면 다른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세요.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정식품 배지밀 A 성분 어떤지 한번 볼까요? 나트륨 150, 당류 6, 단백질 6으로 나트륨은 낮은 편이고 당류는 보통, 단백질도 보통입니다. 배지밀 B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나트륨과 단백질은 동일하지만 당류가 4g이나 더 높네요. A보다 확실히 달달한 맛일 것 같아요. 설탕 무첨가와 단백질 고함량을 강조하고 있는 메일두유도 살펴볼게요. 나트륨 140, 당류 2g, 단백질 9.5g으로 저당형, 고단백형 나트륨도 낮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두유 같아요. 이 이름도 굉장히 친숙하죠. 36 플러스 두유인데요. 이건 950ml 대용량 사이즈만 판매되는 것 같아요.
성분표를 보니까 100ml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두 배를 곱해보면 나트륨은 170으로 보통 수준이고 당류는 6, 보통이네요. 단백질도 6g으로 보통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성주 박사의 약콩두유 한번 살펴볼게요. 나트륨 160mg으로 보통, 당류 6g 보통, 단백질이 4g이라서 간식형이네요. 이건 단백질 보강이 필요하네요. 이 제품은 정말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황성주 박사 무가당 제품이 있긴 한데 당류는 0.4g으로 낮은데 단백질도 3.5g으로 낮은 편이라서 당류가 있는 제품에 비해서 단백질이 좀 더 부족해 보여요. 메일두유 설탕 무첨가와 베지밀 A를 한번 사봤습니다. 베지밀 A를 먹고 메일두유 설탕 무첨가를 마시니까 확실히 베지밀이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 대용으로 든든하게 먹기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당이 적은 메일두유가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두유 제조기로 두유를 직접 만들어 먹을 때도 꿀이나 설탕을 넣지 않기 때문에 메일두유도 맛있다고 느껴졌어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두유는 외출이나 비상용, 두유 제조기로 직접 만든 두유는 메인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하는 두유를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쓰레기 팩이나 빨대가 매일 쌓여요. 그리고 아무리 저당, 설탕, 무첨가라고 해도 당이 포함되어 있고 콩을 통째로 삶아서 갈아 만든 것보다 단백질 함량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가공되지 않은 상태니까 훨씬 몸에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판매하는 두유는 편의성은 최강이지만 두유 제조기로 만든 두유는 영양과 신선도 그리고 무엇보다 풍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두유 성분표에 나와 있는 당, 나트륨, 단백질 숫자가 의미하는 것과 마트에서 주로 판매되는 두유 성분을 비교해 봤어요. 두유 구매하실 때 뒤쪽 성분표를 보고 당, 나트륨, 단백질 숫자가 내 목표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당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성분 함량에 따라서 간식용으로 대체할지,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은 선택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나오는 게 싫고 당 조절, 원물 그대로 먹고 싶고 퀄리티까지 내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면 두유 제조기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좋겠죠? 두유 제조기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에 직접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위주로 비교해 놓았으니까 이 영상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세요.